두 번째 시간 자본시장의 한경석 기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최근 들어서 이제 3월달 상장 기업들의 정말 공포에 떠는 3월이 지나갔죠. 그 회계 감사 이슈 때문에 상당히 많은 상장 기업들이 의견 거절로 지금 거래 정지로 꽁꽁 묶여져 있는데 또 이런 와중에 디아크라는 구 사명이 오큐피죠. 예. 디아크라는 회사가 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시작을 했어요. 상당히 이례적인 소송인데 어떤 내용들이죠, 이게? 예, 디아크가 이제 지난 2020년부터 이제 계약을 체결했던 외부 감사인인 다산회계법인에 대해서 손해배상 피해 소송을 이제 제기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 금액은 무려 이제 454억 원에 해당하고요. 어마어마한 숫자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피해를 많이 봤다. 그리고 감사로 인한 이런 어떻게 보면은 무형자산 가치평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대단히 부수적인 비용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피해를 호소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또 여기에는 디아크 법률 대리인 측이 청구의 좀 원인으로 핵심적으로 제시했던 게 이제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요? 네. 사실은 예전에 대우조선해양 시절의 그 분식회계를 생각하시면 그 회계법인들의 어떻게 보면은 그 의견 거절, 그러니까 그 잘못된 부분들에 인해서 어떻게 보면 분식회계를 제대로 잡아내지 못하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적정 의견을 주고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면서 외부감사법이 이제 시행이 되고 점차 이제 규제가 강화된 면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어떻게 보면 회계법인들이 비적정을 줄 것을 적정 의견을 준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규제가 강하게 됐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더욱 초점이 맞춰졌는데요. 그래서 금융당국도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초점을 맞추고 감시를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반대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회계법인들이 잘못하는 그런 감사 의견에 대해서는 마땅한 구제책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상장사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설득력이 없는 그런 감사 의견에 대해서는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없는 이런 현실이고 이것들이 이제 결정적인 청구 원인이라고 이제 이런 그 디아크 측의 법률 대리인은 이제 밝혔습니다. 과거 대우조선해양이 상당히 큰 이 회계업계, 회계시장의 큰 분기점이 됐었죠. 그 당시에 대우조선해양이 분식회계로 인해서 그 당시에 회계 감사를 맡았던 회계사들도 형사처벌을 받고 상당히 큰 또 개인 주주들의 피해가 어마어마했었는데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좀 과도하게 좀 분식회계들이 좀 기업들이 좀 있었죠, 많이 종종. 근데 그 이후에 이 신외관법이 이제 진행이 되면서 또 한편으로는 너무 또 이쪽으로 또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냐. 너무 깐깐해진 회계법 때문에 일반 중소기업들이 상당히 많은 그 회계 비용으로 지금 곤욕을 치르고 있다라는 얘기가 여기저기 많이 들리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번에 그 다산회계법인이 디아크의 감사를 맡았던 이런 과정 한번 얘기 좀 해보시겠어요? 2020년 2월 14일부터 이제 외부 감사인으로 다산회계법인과 이제 3년간의 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디아크의 감사를 맡게 됐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2020년 4월달에 그 오레고 보맙이라는 난소암 치료제에 대해서 FDA 임상 3상을 준비 중인 그런 난소암 치료 물질에 대해서 캐나다 바이오 기업 온코캐스트로부터 이제 이 디아크라는 기업이 들여오게 됩니다. 근데 그런 자산 양수도 금액 중에서 이제 전환사채가 한 이제 1,000억 원 정도가 쓰였고요. 그리고 또 기존에 디아크가 가지고 있었던 캐나다 온코캐스트 기업의 그 580억 원 정도의 주식도 이제 상계하는 식으로 이제 무형자산을 양수하겠다고 계획을 밝힌 바가 있고요. 나머지 한 2천억 원 정도를 유상증자로 이제 마련하겠다. 그런 자산 양수도 금액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운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빨리빨리 회사가 입증해야 되는 상황에서 감사를 어떻게 보면 다산회계법인에게 맡기게 됐고 그 과정에서 좀 설득력 없는 그런 의견 거절이 나와서 되게 어떻게 보면 회사 입장에서는 되게 당황스러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세히 좀 내용이 좀 필요한데 정확하게 의견 거절이 나왔던 이유가 뭔가요? 그 무형자산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그런 회계 처리의 적정성이 되게 미흡했다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이 무형자산 평가에 대해서 적정하고 이거를
회계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회계 처리를 했는데 네. 다산회계법인 측은 이것들을 다 관광이 부인하고 나서서 회사도 이 무형자산 평가를 받기 위해 이후에 노력들을 많이 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어떻게 보면은 다산회계법인 측에서는 태도가 이거를 잘 어떻게 보면 적정 의견을 줄 것처럼 그런 태도를 취하다가 막판에 결국에는 결과적으로는 좀 부정적인 의견을 낸 바가 있습니다. 그럼 압축해서 요약해 보면 크게 두 가지 이슈가 있는데 하나는 무형자산에 대한 평가, 즉 영업권이라든가 지적재산권이라든가 특히 바이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 기술에 대한 정확한 그 회계 수치적인 평가가 상당히 스펙트럼이 넓잖아요.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한 하나의 그 이제 의견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 또 하나의 문제는 회계적인 이슈라기보다는 마치 적정을 줄 듯하다. 마지막 날 의견 거절을 줬다. 이건 상당히 뭐랄까 좀 신의 성실에 좀 위배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두 가지 이슈가 가장 큰 소장의 내용이겠네요. 예. 자 그렇다면 이번에 의견 거절 해소를 위해서 회사는 어떤 노력들을 했었죠? 그러면? 네, 회사는 뭐 가율회계법인 등 한미회계법인, 가율회계법인 등 다양한 그런 어떻게 보면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 신뢰를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그 무형자산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뭐 그 신용평가사 더프앤펠프스라든지 아니면은 그 김앤장 법률사무소 통해서도 무형자산 가치평가가 올바르게 된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평가를 받게 되었고요. 구체적으로 이제 제 기사에도 나와 있지만 더프앤펠프스가 발표한 그 무형자산 가치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그 금액이 무려 4,9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은 이제 회계 처리한 그 다산회계법인에게 이제 제출한 무형자산 가치평가 금액인 3,700억 원을 충분히 웃도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 그 디아크도 법률 대리인을 썼을 테고 이번에 어떻게 디아크에서 소를 제기할 소장을 확보를 하셨나요? 예. 예. 그 소장에는 그 법률 대리는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나요? 예, 법률 대리인은 어떻게 보면은 이런 회계 처리 적정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걸고 넘어지면서 회사의 그 의견 거절을 주기 위한 어느 정도의 의도도 보였다고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런 어떻게 보면 바이오에 대한 그런 지식들, 이런 전문 지식들이 어떻게 보면 회계법인들이 잘 갖춰져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전문성에 있어서 되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감사인이 좀 갖춰야 할 그런 역량인데 그런 역량 자체도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회사가 또 이번 소송에 나서면서 신용평가사로부터 받은 무형자산 가치평가 보고서까지 공개했다고 하죠. 예. 그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가치평가 보고서에 따르면은 최소 이제 3억 8천만 달러의 이제 가치가 있다고 이제 오레고보맙을 비롯한 디아크의 그 무형자산 평가에 대해서 내리고 있었고요. 그리고 4억 달러, 즉 한 4,900억 원 정도의 이제 가치 평가를 내놔서 사실 그 디아크가 무형자산 가치 평가를 위해서 이제 회계법인 측에 제출한 금액보다도 훨씬 웃도는 수준으로 외부에서도 평가를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재감사에 있어서도 안진회계법인이 이제 포렌식 감사도 진행을 했는데 그 포렌식 감사에 있어서도 전혀 특이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고 문제가 없었다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잠깐 좀 궁금한 내용이 이제 생겼는데 이제 무형자산 얘기를 해주셨어요. 아직까지는 이 무형자산에 대해서 조금 이제 감사 부분이 인식이 이렇게 뚜렷하게 있진 않은 상황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무형자산에 대해서. 사실 이런 무형자산이라는 게 전문가가 아니면 이거를 가치평가를 내리기가 상당히 조금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들을 잘 들어주려고 노력하고 회계법인들이 이를 감사 의견에 적정하게 반영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무형자산 가치평가에 있어서 충분히 필요한 시간들을 회사 측에 좀 제공하지 않았던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질의사항들을 그 감사 보고서를 내기 6일 전에 갑자기 다량의 질문 사항을 보낸다든지 이런 다산회계법인들의 행위들이 조금 납득할 수 없다는 그런 입장들이 좀 많았습니다. 네, 이제 디아크 쪽에서는 입장에서는 이런 다산회계법인의 감사로 인해서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었다고 합니다. 예.
그런가요? 예. 사실은 지금 당장은 큰 매출이나 영업이익을 기록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회사의 상황에서 특히 바이오를 이제 영위하는 그런 기업들은 지금 당장의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미래 가치를 위해, 미래의 기업 가치를 위해, 그리고 앞으로 암으로 이제 되게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암 환우분들을 위해서 많은 그런 약들을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과정에 있어서 이런 감사 의견 하나 때문에 40억 원 가까이의 이런 천문학적인 비용을 지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사받는 데만 예. 40억이 지출이 됐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감사 자체로만은 아닌데요. 네. 감사로 인해서 벌어진 무형자산 평가나 어떻게 보면 포렌식, 다른 뭐. 포렌식 감사라든지 재감사 비용 이런 여러 부분에 있어 여러 기관을 통해서 이제 지출된 부분을 총 합치면 40억 원까지 추산될 수 있다고 합니다. 마치 그런 거 같네. 기본 요금 얼마 출발부터 해서 몇 억씩 계속 총알 택시를 타는 그런 기분이겠네. 사실 기본 요금 여기서는 7,500만 원 정도 수준이거든요. 기본 요금은 7,500만 원인데 예. 뭐 밥보다 고추장이 더 많네요. 그러면 네, 어떻게. 그 배보다 배꼽이 엄청나게 큰 상황이죠. 이게 일반 제조업 그 바이오 중소기업들이 연간 단기 순이익으로 40억 벌기 위해서 상당히 큰 매출, 많은 임직원의 노력이 필요한데 정말 회계법인 입장에서는 40억이라는 돈을 너무 단기간에 쉽게 벌어가는 거 아니에요? 예, 사실은 다산회계법인의 제가 최근 실적도 한번 봤는데요. 네. 뭐 지난해 영업이익이 뚜렷하게 조금 늘어나는 것도 조금 저는 의심이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뭐 한 영업이익이 한 1억도 안 되거나 아니면은 적자를 기록했던 어떻게 보면은 지금 소형 회계법인에서 지난해 갑자기 영업이익이 늘고 매출이 늘었다는 것들은 조금 뭐 일을 열심히 했을 수 있겠지만 조금 의심이 되는 부분도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뭐 회사 측, 디아크 측에서 고소한 소장을 토대로 우리가 지금 취재 방송을 했는데 다산 측 입장을 들어보셨나요? 네. 그래서 다산 측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서 이제 직접 찾아갔는데요. 네. 그쪽 이제 관계자분께서 한 분께서 이제 대응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언론 대응에 있어서도 되게 미흡한 부분이 많은 지금 회사로 좀 느껴졌습니다. 네. 따로 담당하시는 분 자체가 없었고요. 일단은 지금 그 소송과 관련해서는 얘기를 들어본 건 있다.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뭐 구체적인 답변이나 뭐 공식적인 입장을 아직 내놓을 때는 아닌 것 같다. 좀 재판 과정을 좀 지켜봐달라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네, 방송을 보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좀 주제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회계라는 이슈가 일단 잘 와닿지가 않고 또 이런 부분들이 특히 바이오 산업이다 보니까 이게 무슨 내용인가 잘 모르실 분들이 있는데 간단하게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는 그야말로 분식회계, 분식이라는 게 결국 화장을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 회계 장부를 잘 꾸며서 투자자들, 주주들을 속이는 행위인데 지금은 이런 분식회계가 이제 이슈가 아닌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무형자산, 바이오 기술 이런 숫자로 측정할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많은 의견 차이가 있다 보니 감사를 진행하는 회계법인은 난 모르겠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도 줄 수 없다. 사실상 뭐 그런 측면의 일종의 주관적인 서로 대립인 거잖아요. 일종의. 그렇다고 해도 회계법인이 조금 무책임하게 이거를 당장 부인하겠다 이런 태도보다는 그렇죠. 사실은 조금 어느 정도 적정성을 검토를 하고 이거에 있어서는 회사의 의견도 좀 들어줄 필요가 있다. 이런 그 회계 처리의 반영도 좀 시급해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제가 보는 관점에서도 회계사들이 모른다고 해서 의견 거절을 주어서는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수많은 개인 주주들, 그다음에 이 난소암 이 임상 실험을 기다리고 치료제를 기다리는 우리 환우분들, 그렇죠. 상당히 많은 분들이 지금 또 2차, 3차 피해가 또 생길 텐데 회계법인이 너무 무책임하게 자신들이 모른다 하여 의견 거절을 준다는 건 물론 뭐 다른 이유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좀 이번 좀 회계 처리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요인들이 좀 이렇게 적절하지 않았던 뭐 사안이 아닌가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앞으로도 그 상장기업과 관련된 그 회계 감사 이슈가 계속 지금 많은 이제 논란과 올해 이런 첫 소송이 나왔는데 이런 소송이 또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될 것 같아요. 과거에 분식 해결에서 발생된 의견 거절이 아닌 서로 이런 주관적인 판단의 차이로 의견 거절을 준다는 건 좀 너무 가혹하지 않나. 저도 그쪽에 좀 한 표를 던지고 싶네요. 예. 네, 오늘까지 그 스튜디오 한경석 기자 죄송합니다. 예. 자리해 주셨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